제2학원입니다. 중3 천재 이재영 교과서 5과에 나오는 어법 미리 정리하고 요 수업 끝나고 그다음에 본문 쭉 독해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뭐 니네 그 5과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과거 완료가 나와. 과거 완료가. 그죠? 근데 요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서 현재 완료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를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동시에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잘 구분을 지면 오늘 굉장히 좋은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자. 우리 현재 완료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거든. 우리 현재 완료가 뭐냐면 현재 완료 기억나지? 현재 완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현재 완료야.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 동사 포맷을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그게 have pp지. 그렇죠? 선생님이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핵심만 정확히 알아놓고 나중에 너네는 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계속 생각해서 계속 곱씹으면 돼. 됐죠? 그러면 그거의 예시를 봐봐. 그거의 예시를 첫 번째 문장 봐봐. I have visited England twice since I was young. have visited를 썼죠. 그러면 have pp니까 현재 완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할 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라고 머릿속에 쭉 프로세싱을 하면 돼. 그럼 나는 영국을 2번 방문했대. since는 언제 이후로죠.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부터 2번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럼 예전부터 언제? 내가 어렸을 때가 과거지.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2번 방문했다 그 얘기죠. 그게 현재 완료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네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5과에서 나오는 어법이야. 5과에서는 뭐냐면 과거 완료가 나와. 과거 완료. 그럼 선생님 과거 완료가 뭐예요? 자, 시점을 잘 들어.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 근데 대과거란 말이 있어. 대과거. 대과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거보다 전이야. 내가 어제 뭐뭐 했지. 어제가 과거지. 근데 어제보다 3일 전에 뭐뭐 했어. 그럼 어제보다 3일 전은 대과거가 되는 거야. 어제보다 더 과거니까. 그게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봐봐. 그러면 훨씬 더 과거서부터 어느 과거 시점까지. 요게 뭐예요? 요게 과거 완료야. 그래서 과거 완료의 포맷은 어떻게 쓰냐면 had pp를 써. 그게 과거 완료의 포맷이야. had pp가 과거 완료의 포맷이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시를. 자, 첫 번째 보세요.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내가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left. 그 기차는 벌써 이미 서울을 향해 떠나버렸대. 우리 for가 붙으면 어디를 향해? 중요. 자, 다시. 내가 그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됐어요? 자, 기차는 이미 서울을 향해 떠났다. 그러면 이제 자,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요거 arrived로 썼으니까 얘는 언제예요? 과거죠. 내가 정거장 도착한 건 과거야. 근데 봐봐. 기차가 벌써 떠났네? 그러면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가 과거인데 그 과거의 행동보다 그 전에 떠났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기차가 떠난 다음에 도착했잖아. 그럼 과거보다 기차가 떠난 게 더 전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대과거라고 그래. 대과거. 그래서 요럴 때 뭘 써요? had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had left가 나온 거야. 똑같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완료 삼총사,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삼총사 중에서 마지막 미래 완료. 그럼 미래 완료는 뭐냐? 미래 완료가 폭이 제일 넓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래 완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통과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게 미래 완료입니다. 그럼 선생님 미래 완료는 어떻게 써요? 동사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will, have, pp입니다. 그게 미래 완료야. 됐어요? 아까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에서 미래까지. 그래서 will을 하나 적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자, if I read it again. 내가 다시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뒤에 있는 책입니다. 책.
그 책을 다시 읽는다면 나는 뭐 할 거래요? I will 자, have read the book 3 times. will have pp를 썼지. 그 책을 3번 읽게 된대.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책을 3번 읽게 된대. 그럼 선생님 물어보자. 언제 읽었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2번 읽었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2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 그건 미래에 어느 시점 되겠지. 그죠? 그러면 3번을 다 읽게 될 거래. 그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2번 읽고 한 번 더 읽으면 3번 된다고 얘기 아니야. 그게 미래 완료라고. 됐어요? 그래서 5과에서 니네 뭐가 나오냐면 과거 완료가 나와. 하지만 현재 완료하고 미래 완료, 특히 현재 완료의 바탕이 없으면 과거 완료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 뻔한 수동태 얘기입니다. 자, 아까 have pp하고 수동태하고 헷갈리면 정말 안 됩니다요. 이제 중3이죠. 그럼 수동태는 뭐예요? bpp지. have가 아니라 bpp지. 그럼 선생님 수동태는 언제 쓰죠? 수동태는 우리 주어가 봐봐. 주어가 동사를 하잖니. 근데 주어가 행동을 해. 행위를 하는 걸 능동태라 그러고 행위를 당하는 것을 우리 수동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주어죠. 주어가 행동을 하냐 당하냐 그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얘기지. 그래서 행위를 당할 때 우리는 뭘 적죠? 그때 우리는 수동태를 적죠. 그 형태가 BPP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기초적인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니네가 벌써 배우고 올라온 건데 혹시라도 지금 헷갈리고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한 친구를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he loves his dog 할 때 얘가 지금 능동태지 봐봐. 그가 그의 개를 love하죠. 주어가 하잖아. 근데 얘를 이제 수동태로 고치래. 그럼 수동태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항상 목적어를 먼저 찾아. 그가 사랑하죠. 그의 개를. 그럼 그의 개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his dog 얘가 주어로 가면 돼. 그의 개가 사랑하니 사랑받니 사랑받지. 그러니까 BPP is loved가 되는 거죠. 이렇게 BPP가 나오면 이제 수동태라는 소리지. 아까 have pp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have pp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능동이야. 능동. 주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가 해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하고 수동태는 완전히 다르죠. 됐어요? 그러면 그의 독은 사랑받죠. 그에 의해서. 그래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할 때 보통 우리 by를 쓰거든. 그러면 그 밑에 이거 한번 보자. He built a house. 아주 간단한 예문만 적은 거야 선생님이. 그는 지었죠. 그 집을 지었죠.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은 거죠. he가 주체죠. 근데 얘를 수동태로 고치래. 그러면 항상 목적어를 주어로 쓰라는 소리야. 그럼 the house를 일단 주어로 써보자. 그럼 그 집은 지었니 지어졌니? 당연히 주어가 지어진 거죠. 집이니까. 그럼 수동태 쓸 때 어떻게 써요? 요 빌트 보여요? 요 빌트 보이죠? 요 he built 할 때 요 built가 현재 과거야. 과거죠. 고를 때 과거 동사니까 당연히 과거 동사니까 is를 쓰지 말고 is를 쓰면 안 되죠. 그럼 뭘 써야 돼? 자, 과거 동사니까 was CG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was loved가 되는 거죠. was loved 그다음에 by him 이렇게 정도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게 수동태입니다. 두 문장으로 끝내자고. 자, 그 다음에 자, 니네 이제 5과에서 나오는 어법 2개 중에 하나가 강조구문이야. 자, 이때 강조구문. 자, 이때 강조구문은 조심해야 될 게 이때 진주어, 가주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 됐어요? 선생님이 좀 이따가 비교를 해줄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것은 뭐냐면 이때 진주어, 가주어야. 이때 진주어, 가주어.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자, it is 자, true that he 자, likes her 이렇게 적었어. 됐죠? 자, 그러면 사실이에요. 자, 뭐가 사실이에요?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요 it이 가짜고 대시 진짜야. 요게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맨 처음에 배웠던 가주어 it, 진주어 대시야. 그래서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하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이때 진주어 가주어라고 얘기하죠. 요 대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야. 대부터 끝까지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얘를 주어로 해석하는 거지. 대부터 끝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진주어 가주어의 큰 특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때 진주어 가주어는 봐봐. 잘 봐봐. it하고 that 있잖아. it 비동사하고 that을 만약에 생략해봐.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it is하고 that이 없어.
그럼 나머지 가지고 문장을 조합을 못해. He likes her까지는 문장이 되죠. 그럼 true를 어떻게 할 거야? 전혀 얘 뒤에 있는 문장과 관계가 없죠. 이럴 때 이때 진주어 가져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때 강조는 뭐냐면 이때 강조는 요거예요. 잘 봐. it 비동사고 자 that 있죠. it하고 비동사고 that 있죠. 그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it하고 비동사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는 거야. 자, 원래 문장 잘 봐. 원래 이게 원문이라고 봐봐. I met Sam. 나는 샘을 만났죠. On the street. 길 위에서 어저께 만났죠. 근데 봐. I를 강조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it하고 비동사, 과거니까 지금 met이니까 was를 쓴 거고요. 자, it was that을 쓰고 강조할 말을 중간에 낀 거야. I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써. Met Sam on the street yesterday. 어제 길에서 샘을 만났어. 그것은 바로 나다 할 때 I를 강조하는 거야. 그게 이때 강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강조하고 싶은 말을 자, 두 번째 문장 봐. It was that boy죠. 그 중간에 요 샘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샘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요 샘을 빼고 원문에서 나머지 단어를 쭉 적은 게 I met on the street yesterday. 어제 길에서 만난 건 바로 샘이다. 내가 어제 길에서 만난 것은 바로 샘이었다. 됐죠? 이게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때 강조는 나중에 이제 어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관계대명사에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진주어 가져하고 이때 강조하고의 차이가 뭐냐? 지금 요 두 문장에 있지? 요 두 문장만 일단 볼까? 자, 잘 봐. 두 문장에서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it하고 비동사하고 that을 지울게요. it하고 비동사하고 that을 한번 지워보자.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I met Sam on the street yesterday. 오, 하나의 문장이 돼버리죠. 두 번째 봐. Sam, I met on the street yesterday. 어수는 상관없어. 똑같죠. 문장이 되죠. 문장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때 진주어 가져와요. 이때 강조야. 미안. 그게 바로 이때 강조입니다. 이때 강조는 다시 it 비동사하고 that을 생략하면 문장 하나를 조합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 알겠죠? 거기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심심하니까 나머지 예문 두 개 있으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It was on the street that I met Sam yesterday. 얘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야? on the street을 강조하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내가 어제 샘을 만난 건 바로 길 위에서였다. 그 밑에는 yesterday가 중간에 꼈네. 그러니까 내가 길 위에서 샘을 만난 건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이때 사이에 낀 걸 강조하자는 소리죠. 그게 이때 강조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요 이때 진주어, 가주어하고 이때 강조 예어 두 개를 구분해라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중에서 니네 오과에서 강조한 어법은 아니지만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어법이야.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나온다고. 그럼 이 두 개의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자, 잘 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앞에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야. 됐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준다는 소리야. 수식. 자, 수식.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잘 보세요. 자, 여기 없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자, we should find a place. 우리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문장 완료되죠? 우리는 장소 하나를 찾아야 된대. 그런데 요 장소라는 말이 있잖아. 요 장소라는 요 명사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 살을 좀 붙이고 싶어. 니네 생각을 해봐. 살을 붙일 수 있죠? 야, 장소는 장소인데 그가 누워있는 장소. 아니면 뭐 개가 오줌 싸는 장소, 개가 뛰어가는 장소, 고양이가 낮잠 자는 장소.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장치가 뭐예요? 그러한 장치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식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식. 살을 붙여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뭘 썼어? which를 썼다. 잘 봐. 첫 번째는 which를 썼죠. 그러면 우리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 두 번째 문장 봐봐. 우리는 장소를 찾아야 돼. 앞에는 똑같죠? 근데 어떤 장소야? Where we can be safe.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 근데 하나는 which를 썼고 하나는 where를 썼죠. 자, 요게 중요하다고. 그럼 선생님,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큰 차이점 뭐예요? 잘 들어.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문장이 나와. 이게 중요해. 뭔가 하나 빠져있어. 문장 성분이 빠져있다는 소리야. 특별히 주어가 빠져있든가 목적어가 빠져있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럼 요 문장 보세요. We can trust.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그럼 뭐뭐를 신뢰할 수 있다 할 때 목적어가 없네. 뭐뭐를. 그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거야. 원래는 봐봐. We can trust a place.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보세요. 그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장소 하나를 신뢰할 수 있죠. 한 장소를 신뢰할 수 있죠. 요 문장이야. 요 문장에서 a place를 설명하고 싶어서 앞으로 내보낸 거야. 그리고 which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자, we should find a place. 우리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where를 써야 돼? 뒷문장 봐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 주어, 동사, 보어니까 목적어에 필요 없죠. 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있을 게 다 나왔다는 문장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를 적는 게 아니라 관계부사를 적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해하면 대박이야.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됐죠? 근데 관계부사를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로 쪼갤 수 있어. 됐어요? 그러면 자, 요놈 보이죠? 요놈? 자, 여기. 요놈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전치사 in하고 관계대명사 which로 쪼갤게. 그럼 we can be safe 이렇게 썼죠. 윗문장이나 요 밑에 있는 in이치로 변환한 문장이나 문장은 똑같아.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in which야. 그 장소 안에서 라고 부사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in이치를 장소 안에서, 그곳 안에서, 그곳 안에서. 요 which는 대명사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니까 그곳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부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where를 in이치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보세요. 자, 이제 오형식. 자, 선생님, 이거 오형식은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건데요. 근데, 자,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형식, 우리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오형식은 문장 두 개가 결합됐다고 생각하면 돼.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두 개야. 주어가 하나 있고, 목적어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주체가 두 명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맨 처음에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주체가 두 명이니까. 됐어요? 자, 봐봐. I made her happy. 이렇게 적었어. 됐죠?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 나는 만들었죠. 만든 건 나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줬죠. 행복한 건 그녀죠. 그러니까 주체가 두 명이라고. 자, 기초적인 어법 잘 들어. 이 자리가 우리 목적 보호거든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목적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목적 보호. 행복한 건 그녀니까. 원래 주격 보호나 니네 목적 보호나 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딱 두 개뿐이 없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니네 예전에 우리 어법 시험에서 이 자리에 happy를 써야 돼, happy를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happy를 쓰는 거야. 행복하게라고 해석되는데도 happy를 쓰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어법이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를 쓴다.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 보호 자리에 동사 대용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잘 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도 있어. 요 목적 보호 자리에. 이걸 정리하자는 소리죠. 됐죠? 아직 고등학생들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형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해 줄 겁니다.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는 거야. 자, 보통 이제 오형식 모든 거의 대부분 동사야. 거의 대부분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를 지칭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동사. want, tell, allow, ask, encourage, force 굉장히 많아. 보통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 라고 딱 못을 박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법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봐봐. 그는 원했죠. 그녀가 밖을 나가길 원했죠. 자, 행위자가 두 명입니다. 원한 건 그고 나가는 건 그녀지.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됐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형태, 이게 동사 형태를 만약에 써라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야 되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했잖아. to를 써.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봐. he told. 그는 얘기했죠. 그녀한테 얘기했죠. 뭐 하라고? 밖에 나가라고. 얘도 to를 써. allow가 허락하다. 그는 허락했죠. 그녀가 밖에 나가도록 허락해줬죠. 얘도 to야. he asked. 그는 요구했죠. 자, 오형식에서 ask는 요구하답니다. 그녀한테 밖에 나가라 요구했죠. 얘도 to야. 얼마나 쉽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니네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예시를 하나 보자. He forced her. 그 다음에 자, go out. 이렇게 썼어. 요 고의 형태가 뭔지 물어봤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He forced 할 때 우리 force 하면 원래 강요하다야. 만약 이 뜻을 몰라. 그래도 그가 강요했고 그녀가 나가겠네. 그죠? 그가 뭐뭐 했어. 그녀가 뭐뭐 하라고. 그러면 이건 오형식인데? 그러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게 to라 그랬죠. 거의 대부분 다 to가 나오니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동사는 전부 다 to가 나온다. 일반 보통 동사는 전부 다 앞에 뭐가 나온다? 자, 전부 다 to가 나온다. 전부 다 to 부정사를 써라 그 얘기죠. 그런데 잘 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뭐야? 그게 사역동사야. 우리 사역이 뭐냐? 시키다. 됐죠? 니네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사역시킨다 그래. 그래서 사역동사는 3개가 있어요. make, have, let. 요 3개의 동사가 사역동사야. 됐죠? 그럼 사역동사는 왜 중요할까? 앞에 있는 약속을 깨는 겁니다. 봐. 그는 시켰다고 해석해. 그녀한테 밖에 나가도록 시켰죠. 원래는 to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to를 쓰지 말고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뒤에 뭘 써라? 동사의 원형을 써라. 됐죠? 원래 약속에서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 he had 보세요. 요 have 동사 나올 때 시키다라고 한번 해석해. 해석 안 될 때 그는 시켰죠. 그녀한테 밖에 나가도록. 동사의 원형. he let. 요 let은 조심해야죠. let은 말이다. 시키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시키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그는 허락했죠. 그녀한테 뭐 하도록? 그녀가 밖에 나가도록 허락을 해줬죠. 됐어요? 그럼 얘도 동사의 원형이야. He helped. 자, help 조심.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얘기해. 시키다라는 뜻은 없지만 사역동사하고 유사하게 쓰여. 그래서 봐. 그는 도움을 줬죠. 그녀가 밖에 나가도록 도움을 줬죠. 됐어요? 근데 얘는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자, help 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써도 돼. 박쥐야, 박쥐. 동사의 원형도 되고요. go out 동사의 원형도 되고. 됐어요? 동사의 원형도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동사의 원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도 가능해. to go라고 써도 돼. 2개가 다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원형 나온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 안에 help 동사가 들어가더라. help는 동사의 원형이나 to가 다 나온다. 자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자 그 다음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역동사 중에서 해석에 유의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요 2문장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그는 시켰죠. 그녀한테 방을 청소하라 시켰죠. 그녀가 청소하죠. 그러니까 사역동사니까 동사의 원형 쓰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밑에 문장 보세요. 그는 시켰죠. 근데 목적어가 그 방이야, 방. 방한테 시킨 거야. 그럼 방 입장에서는 청소하냐, 청소되냐? 청소되죠. 요럴 때는 동사의 원형을 쓰면 안 되죠.
방은 청소되거든요. 수동 의미가 있네. 방 입장에서는 clean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아, 이럴 때 pp를 쓰라는 소리야. cleaned. 됐어요? 요거 조심.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입니다. 우리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전부 다 지각동사죠. 보다, 듣다, 느끼다. 됐어요? 우리 보다라는 동사 많죠? 우리가 뭐 니네 많이 나오는 게 뭐 see. 자, see. 우리 see는 보통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눈에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hear. 미안. 우리 보다니까 watch. 미안해요. 자, watch. she나 뭐 watch. 됐어요? 아니면 look at. 이런 거. 듣다는 뭐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느끼다는 feel.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지각동사죠. 이제 뒤에 가면 얘들아 지각동사는 굉장히 많아요. 니네 이런 단어 좀 어렵지만 잘 봐. observe. 우리 observe 하면 요거 S예요. 우리 관찰하다거든. 얘도 지각동사야. 눈으로 보는 건 전부 다 지각동사야. 굉장히 많아. 뭐 notice. 알아차리다. 보고 들어야지 알아차리죠. 이런 동사는 전부 다 지각동사입니다. 됐어요? 그럼 지각동사는 자, 지각동사도 예외야. 사역동사하고 똑같아. 그럼 그는 봤죠. 그녀가 방을 청소하는 걸 봤죠. 아까 사역동사하고 마찬가지로 동사의 원형 써도 돼. 그러면 그는 들었죠. 그녀가 방을 청소하는 소리를 들었죠. 동사의 원형. 그는 느꼈죠. 그녀가 방을 청소하는 걸 느꼈죠.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사역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써요? 동사의 원형을 써. 사역동사 똑같이 동사의 원형. 그런데 지각동사는 ing를 써도 됩니다. 분사, 현재 분사를 써도 돼. 여기서 요 clean 요 세 개 보이죠? 자, 요 clean 세 개 보이죠? 자, 요 세 개를 전부 다 cleaned라고 써도 돼. 아, cleaned가 아니야. 그러면 cleaning이라고 써도 돼. ing. 자, 현재 분사로 써도 돼.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까하고 비슷해. 사역동사 두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케이스면 알려줬죠. 그는 봤죠. 근데 목적어가 방이네. 방이 청소하는 거냐 청소되는 거냐?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방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죠. 이럴 때는 동사의 원형을 쓰면 안 돼. 그럼 뭘 써요? PP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자 니네 5과에 나오는 천재 중3 이재형 5과에 나오는 어법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열심히 아까 우리 뭐뭐 했어요? 자 완료 삼총사 수업부터 계속 정리를 했죠. 여러 번 보며 문법 약한 친구들은 여러 번 보고 계속 연습해. 절대 문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안 해서. 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쌓인 거야. 나의 허점들이 쌓이니까 어법이 어려워지는 거야. 어법은 천천히 차곡차곡 기초를 밟아가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제2영어학원이었습니다.